제가 저때 공공 CCTV에 모니터 화면을 누가 다 쳐다보냐고, 그거 어떻게 발견했느냐고 특정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 상으로 특정 상황, 비상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것이 나오면은 그 모니터에 경고등이라든지 빨간불이 들어와서 이쪽에 모니터 요원이 그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것만, 그런 일상적인 상황이 아닌 그런 특정 상황, 비상 상황을 설정해서 공공 CCTV를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공 감시망에서도 청와당에 이렇게 마운 카메라로 이렇게 각도별로 180도죠. 또는 360도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로 세로해서 180도, 180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각도별로 동시에 마운 카메라를 찍고, 대공 감시망 방법이죠. 청와대 그때 드론 침투로 인해서. 그래서 그 일상적인 상황은 그냥 놔두고 특정 상황, 뭐 비행체가 출현했다, 드론 같은 이럴 때 발견해서 요격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경보등이 들려오고, 경보등이나 빨간불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CCTV에 전 세계도 없는 제 기술을 참 좀 문제가 큰 것 같아요. 하나의 렌즈가 아니라 작은 렌즈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언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뉴스에서 서울시에서 어떤 관리하는 그런 그 카메라 부분을 제가 하나의 렌즈가 아니라 여러 개의 렌즈가 있는 형태인지 그렇게 제가 봤거든요. 이건 전 세계적인 독자적인 기술인데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 하나의 렌즈가 아니라 여러 개의 카메라 렌즈를 둬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동시에 180도를 찍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이 부분까지도 찍을 수 있어요. 각도별로. 위에도 찍을 수 있죠. 이렇게 각도별로. 뒤에도 이렇게, 뒤에도 카메라 렌즈를 달면 뒤에도 찍을 수 있고요.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휴대폰 카메라의 렌즈가 아주 작아요. 그걸 좀 더 작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주요 렌즈, 주요한 방향을 보는 렌즈는 크고, 나머지는 자잘한 렌즈를 둬서 동시에 각도를 방송국의 1번 카메라부터 10번 카메라에 갖고 화면을 조합해서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하고 각각도 볼 수 있고,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CCTV는 좌표 방식으로 전 세계를 수천조 번호로, 수백조 번호 가로 세로로 쪼개고 그것을 좌표 숫자로 표시합니다. 하늘과 땅, 바다도 이렇게, 하늘은 위로 있고 땅은 땅 밑으로, 바다, 우주까지도 가능하거든요. 하늘에다 줄 긋는 거 아니니까, 프로그램 계산이니까 0.1cm단 0.5cm도 가능하고, 반도체 안에서도 가능해요. 반도체 안에서도 앞으로 반도체 신호 입출력, 저장, 이 부분도 전부 다 좌표 방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나노 단위 그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좌표 방식으로 전부 다 신호도 전부 다 정보를 저장하고, 좌표 방식으로 부르고, 신호 입출력을 좌표 방식으로, CPU도 그렇게 될 것이고, 마더보드, 그다음에 그래픽보드, 하드디스크와 기타 모든 저장 장치, 슈퍼컴퓨터도 다 좌표 방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물류센터도 가로 세로로, 높이로 좌표 방식으로 동일하게 1cm 단위로 하든지 0.5cm 단위 그렇게 해서 또 마그네틱 선을 따라서 로봇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좌표를 따라서 움직이고, 물류센터에서도 그 어떤 좌표를 따라서 그 선반 위에 정확히 놓고, 거기다 RFID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파행이 틀 여러 개의 전파 묶음,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暗号 방식, 그다음 그 제품에 대한 호출 번호, 드론이다 그러면 드론 수백 대 있다 그러면 이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삼성페이에서 그걸 쓰시더라고요. 전파 하나를 비밀번호 방식으로 쓰고, 현관문을 여는 식으로 해서 주파수를 발생을 시키더라고요. 원래 이게 그 휴대폰에는 그 정보가 허가한 이동통신 외에는 주파수가 발생할 수가 없죠. 그것은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사물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해서 사물 인터넷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주파수를 발생시켜서 약간 워키토키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 그 어떤 주파수를 AM, FM 라디오 채널처럼 움직이자,
그래서 주파수를 한 10개 정보가 허가가 나면 10개 정도 뭐 그 정도 해서 가지고 하나는 방송, 하나는 게임, 하나는 뱅킹 이런 식으로 하나는 홈쇼핑 뭐 이렇게 채널을 널널하게 쓰자. 그 중에 하나는 서로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주파수가 이렇게 호환이 되는 일치가 되는 그런 다른 스마트폰하고 서로 이렇게 무료로 통화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블랙박스 같은데 또 현관문 비디오, CCTV 같은 것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블랙박스 이제 차량이 지하층에 있거나 또 아파트 10층에 살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블랙박스에서 오는 신호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거기서 차량이 무슨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서 스피커 방식으로, 마이크 스피커 방식, 여기서 얘기 아파트 10층에서도 경고하고 이렇게 사진 찍거나, 그래서 경찰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서 경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삼성페이에서 그거 현관문 비밀번호 방식으로 해가지고 드론을 100대 200대다 그러면은 그중에 서로 파행이 틀 여러 개 전파 묶음, 그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 암거 방식, 드론 호출번호로 사용하자 그랬더니 삼성페이에서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비밀번호 해가 현관문 여는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현관문 저기 번호키로 해가지고. 그게 제 방식입니다. 네. 앞으로 이게 자동차 시동키도 비밀번호 방식이면 그것도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이 뭐 시동키 비슷하게 만들어서 신호만 하면 여는 방식이 아니라 비밀번호가 맞아야지 이렇게 신호를 열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호는 비밀번호가 먼저 맞아야지 하고, 두 번째 신호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시동키도 전파를 2개 정도 쌓아가지고 하나는 비밀번호 확인하고 그다음 멀 때 시동을 걸게 문을 열거나 시동을 거는 그런 식으로 전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하나의 여기 렌즈가 아니라 여러 개의 렌즈를 두는 방식을 서울시 뉴스에서 언뜻 지나가는 방으로 봤는데 거기 렌즈가 여러 개 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옷을 봤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공공 CCTV에서 특정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특정 상황을 구별해서 거기서 수많은 모니터 중에서 비상 경고 등에 들어오는 것만 보는 그런 방식을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침범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공 감시만 그것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옥정원이 제 페이스북에 계속 광고를 내고 있고요. 옥정원 뭐 이렇게 카이스트, 그 다음에 뭐 포항공대라든 과학기술협회, 지적재산권협회,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뭐 행정부, 행안부, 노동부, 뭐 경찰청도 오랫동안 광고를 내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 방산 시스템, 방산기업, 그 다음에 하나그룹, LG그룹, 뭐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현대기아차그룹, 현대기아차그룹도 배터리를 격벽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배터리를 격벽 안에 두고 외부 환경, 춥거나 덥거나 이런 환경으로부터 통제된 환경을 우선 냉난방을 하는 그것도 YTN은 보도가 나더니 그 다음에 곧바로 현대기아차에서 그 기술을 발표하셨거든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이 만약에 그런 걸 지시했으면 이거는 도둑질을 지시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저한테 사신 분들이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CCTV 이거 화면 이게 안에 카메라 렌즈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경우는 제 기술인데 휴대폰 안에서도 할 수 있고요. 앞으로 로봇 같은데 아니면 자율주행 차량이라 모든 차량에도 360도 카메라로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동시에 사물을 인식해서 동시에 움직이는 식, 로봇도 그렇게. 이게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무인 차량이나 로봇에 탑재할 때 360도로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화면을 컴퓨터로 하나로 통합시켜서 움직이고, 안테나에서 라이다 방식이든 뭐가 됐든 간에 전파를 쏴가지고 움직이든 뭐 레이저로 움직이든 파악을 할 때 360도로 쏜다는 거죠. 이렇게 360도로 써서 각도를 위로 하면은 360도 하되 이쪽으로 가로로 360도, 세로로 360도, 이제 그 기술도 나오겠죠. 그래서 비행체는 이제 그런 것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각도를 움직일 수 있고 위아래로 360도 레이더를 쏘는 방식으로 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로봇도
그다음에 뭐 그것도 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류센터 안에서도 좌표 방식으로 RFID 방식으로 해서 물건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가 있고요. 컴퓨터가 추적하겠죠. 컴퓨터는 관리하는 그 컴퓨터가. 그래서 거기서 이동하면 선반에 이렇게 싣거나 자동차 이렇게 운반 차량에 싣거나 뭐 어떤 손님이 카트에 이제 이렇게 매장에 이제 그게 있어가지고 매장에 이제 그 물건이 있어가지고 움직일 때도 카트에 싣잖아요. 그러면 그 카트에서 자동 계산이 돼. 카트하고도 물건하고 RFID가 서로 내가 자동 계산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 암호 방식, 제품 호출 방식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드론처럼 아까쯤 드론처럼 그거를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고 그 물류센터나 아니면 매장이다. 그러면 이제 이마트 매장, 뭐 손플러스 매장, 뭐 그다음에 롯데마트 매장 있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좌표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그 물건이 추적되는 방식이에요. 지금 물건이 어디 이 좌표에서 저쪽으로 움직인 것까지도 몰래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동 계산이 되고 카드에 담으면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님 그 바구니에서 자기 장바구니 자기 샌드백 안에 놓으면 그것까지도 전파 방식으로 파악이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은 전 세계 제일 독자적인 기술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미리 제가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카메라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여러 군데 카메라 렌즈를 달아서 동시에 찍는 방식, 이거는 굉장히 큰 기술이고 엄청난 큰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렌즈가 여러 개 있는 걸 제가 카메라를 봤거든요. 좀 전에 뉴스를 보면서 서울시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문제 제기만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소송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소송하기는 국가 차원에서 이게 혹시라도 이래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지적재산권 법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뭐 기술을 남이 연구한 거를 갖다가 10년 연구했다, 5년 연구했다, 뭐 이렇게 2년 연구했다. 그러면 그 기술을 도구를 마음대로 갖다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공공기관이 더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갖다 쓰면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기술 도둑질은 도둑질이거든요. 누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어떤 나라에서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든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쓰고 납품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공무원이 지시하거나 그 범법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미국에서는 그 형사처벌이었던데 어쨌든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뭐 진실과 거짓 여부는 이제 알게 되겠죠. 어쨌든